코인 왕자입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된 이후에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은 부분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은 아직 방향을 전반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선물 시장도 보게 되면은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을 좀 유지해주고 있어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국내 해외 거래소도 보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코인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를 제외하고 주 타이틀인 애들이 못 가는 거에 있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1월 오늘이죠. 30일 예정인데 파월 연설, 중국 코로나 관련된 내용 하나하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나 매수 안 해요, 요렇게 나왔어요. 저 매수 안 하고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지켜볼래요. 요게 지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코로나 관련된 거는 일단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다시 재발을 한다면 뒤에 가서 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은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요 동시에 대한 부분이 파장이 얼마나 클까. 근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얘기했듯이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이언트 스텝도 큰데 빅스텝도 커요. 근데 빅스텝도 어쨌든 좀 줄어든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막바지 라인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그동안에 올랐던 차트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 시점 자체가 더 이상 추가 상승이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갈 수 있는데, 약간의 상승은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막 엄청 빵빵 치고 올라갈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번에 환율 붕괴돼 버렸죠. 1450원인가 40원 찍은 이후에 하락이 됐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금리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조금 내년까지는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인상에 대한 파워가 얼마나 셀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뭘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 상승 중인 또 알트코인들을 좀 봐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메이저, 준메이저 애들이 중간에 섞여 있기는 한데 크게 중요치는 않다고 봐요. 뭐가 먼저 가든. 자, 그래서 역시나 이제 계속 박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또 오랜만에 아이콘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앞전에 이제 250원 정도 갔다가 눌림 이후에 여기서 뭔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가버린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못 갔던 애들이 추가 반격을 줄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오늘 올라온 애들이 아이콘,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도 사실 뭐 제대로 갔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18,000원 돌파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온톨로지도 딱히 제대로 간 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상단에 있는 애들이 그동안 못 간 애들 위주로 상승폭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하고 만약 맞물린다면 어떻게 보냐라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종가 기준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승이 더 높다. 자,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상 부분하고 이번에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도 저번에 엄청나게 날아갔는데 요즘에 휘발유가 굉장히 싸졌죠. 1550원짜리도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어제 돌아다녀 보니까 저도 어제 1560원에 기름을 넣었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들을 주 타겟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정점을 찍고 빠지냐, 어느 시점에서 정점을 찍고 빠졌냐, 자,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환율이 맞아 떨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유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는 뭐 내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세 달 정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남아있는데 비트코인 시장이 그러면 앞으로 얘도 앞전 애들과 비슷하게 하락될 가능성이 있냐고 놓고 봤을 때는 얘네 앞전에 하나 두 개 터졌던 애들보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빠질 포지션이 더 강해 보여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체감이 자꾸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안 가니까 문제인데, 이거를 이때로 다시 가서 얘기하면은 이때는 사실 주봉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때부터 좀 외치긴 했었어요. 6,500만원 돌파했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주의를 하자. 그죠? 근데 조금 더 올라갔죠. 자, 조금 더 올라가면 뭐예요? 결국이 하락인 거를.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요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여기라면 이미 여기 상단 라인에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내일 또는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12월 초에 무너져도 당장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좀 안 좋게 봤을 때, 좋게 보면은 어차피 뭐 상승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안 좋게 본다면 여기 기준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현재 박스권을 그리다가 약간 출렁이다가 이렇게 빠르게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그림을 해석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거에 겪었던 비트코인의 위치하고 현재 비트코인이 밑에서 빠지고 나서의 박스권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하고 굉장히 포지션이 비슷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 오히려 더 강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자, 요거를 보지 말자. 요거는 FTX 사건으로 하락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코인 시장에 데미지를 줬어요. 근데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장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거는 좀 전에 중국 코로나 관련된 부분하고 금리 인상, 요 두 개만 보면 된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사이에 알트들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거다. 어제 이제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준값을 놓고 봤을 때 알트코인이 이렇게 여기 이번에 빠졌다가 반등 찍고 살짝 다시 밀렸거든요. 못 넘어갔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근데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어제로 기준을 했을 때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넘어가는 거를 생각했는데, 그냥 넉넉히 이번 주 주말까지 보자. 주말까지 봤을 때는 이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파가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때는 지금 다시 알트코인 장세, 즉 단타 매매나 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거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아이콘도 그동안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했든지 아니면 밑에서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먹고 빠져야 된다. 예,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스트라이크도 8%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도치가 잘 가요. 도치 잘 가는데, 자, 도치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선발 주자로 이미 튀기 시작했다. 나는 얘는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18조짜리인데 이번에 비트코인은 횡보세, 이더리움도 횡보세인데 유일하게 도치코인 좀 메인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뒤에 이제 일부 못 갔던 코인들, 알고나 뭐 제로엑스 요런 애들이 조금씩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리고 이번에 코스모스도 못 갔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도찌 정도의 반등은 나왔습니다. 체인링크도.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조금 야중 향후 시장을 보고 그 기대감에 끌고 가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선순위 후순위가 좀 필요한데, 선순위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이저하고 준메이저는 나중에, 요런 애들은 나중에 치자. 지금 쳐야 될 거는 알트들이 알트. 그죠? 내년 초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승할 때 대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박살나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향후 이제 비트코인하고 그 알트코인 시장하고 맞물리는 시점이 올 거예요. 자,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걸치는 기간이 올 거고, 알트코인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걸치는 구간이 올 거예요. 이때는 동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먼저 지금 알트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메이저들하고 준메이저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같이 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길게 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요 최종적인 그림은 여기까지 좀 보고 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스타트가 될 거다. 언제 비트코인이 2300 초반 돌파했을 때 그 값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공략 준비를 한다면 지금 사실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듣는 사람하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과 그냥 보는 사람. 근데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가 다르냐면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의견은 맞고 누구 의견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쟤는 맞고 쟤는 틀리고 자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시장에 대한 흐름과 시장에 대한 방향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내용이 뭔 상관이야. 중국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거 안 좋게 나오면 뭐 어떡할 거고 금리 인상 빅스텝 안 하고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중점을 너무 높게 두지 말자. 예, 그래서 투자하실 때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말 조심하자. 말 많이 하지 말고 듣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듣고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될 게 비트코인 시장 자체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상 또는 중국 코로나가 재발해서 재봉쇄로 갈 건지 여기까지 과연 열어둘 거냐. 물론 예상 치수는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금리든 중국 코로나든 뭐 비트코인들 뭐 좋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예상은 해볼 수 있다. 대신에 비중을 높게 두지 마라. 자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인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한 방 이번에 터졌잖아요. 8일하고 9일에. 자 저렇게 연속성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반전의 시장이 나온다면 반드시 메이저 코인들을 공략할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이번에 시장 오르면 무조건 메이저를 사라 그 뜻이 아니고 시장이 전환이 되어서 비트코인이 2300 초반짜리나 그런 게 돌파가 확정이 되면 메이저로 넘어갈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터지죠. 이번에 어차피 12월까지 있어요. 올해는. 내년 되면 내년대로 또 발표 있어요. 금리 인상도 또 하고 뭐 많아요. 발표가 다양하게. 그 다음에 GDP 발표도 이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표가 있는데 그거 다 신경 써서 어떻게 투자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들어오는 돈. 그죠? 시장에서 들어오는 돈과 그 다음에 방향이 우선시 돼야 된다. 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하고 따지자면 주식시장의 이쪽 파트보다 비트코인 쪽으로 더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방향성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상승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건지 더 하락될 부분이 더 많은 건지. 근데 하락될 부분이 많은 거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라는 거죠. 내용으로 갈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럼 방향으로 따지면 뭐 그러면 중국 코로나 하면 또 빠지고 금리 인상하면 또 빠지고 뭐 계속 빠지겠네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어디로 돌고 있고 방향 흐름이 어디로 전환되고 있는지 이거를 빨리 캐치하지 못한다면은 이번 시장이 굉장히 아쉬운 시장이 될 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달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12월이 시작되는데 12월이면서 또 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찝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일단 이렇게 간다예요. 간다인데 옆에서 아무리 치고 뭐 해도 나는 이렇게 간다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요 지금 방향이 확고하게 된 이유가 전체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 있는 코인들, 시장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붕괴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게 이미 터지는 순간에 정말 2019년, 2018년도와 같은 상승, 그 다음에 2020년도 그때, 그 다음에 중반 때 올라갔던 그런 시세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고점 찍고 조금 더 올라가서 간다고 한들 여기에 대해서 아우성하지 말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빠졌는데 조금 더 밀려서 앞전 지지선 깨졌다고 그래서 아우성 치지 말자. 자, 시장 방향은 어차피 반등폭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좀 해서 공부하시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